네,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3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2건, 전시 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 안건 1건과 부처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시 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안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의 부처 보고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은 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네. 저기 그 산재 말고 그 네. 대통령께서 그 모두 발언에서 북한에 저기 대화 제안하신 게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비공개에서 추가로 좀 언급이 나온 것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중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대화를 제안하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말씀의 계기는 대북 확성기 철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대남 확성기 철거 때문이라 보입니다. 저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이후에 대남 확성기가 철거된 것을 두고 이제 호혜적 관계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상호 신뢰가 회복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 상호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한 그래도 상호 평화로운 호혜적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의 계기로 보시면 될 듯하고요. 회의 중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한 바는 없고 오늘 준비된 토의 내용이 워낙 길고 또 이 산재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다루느라 또 회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룬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오늘 국무회의에서 몇 가지 대책들이 논의가 됐는데 고용노동부랑 국토부에서 마련한 보고들이 논의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정부 입법으로 준비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여천 NCC 부도위기 사태가 좀 화제인데 요거 관련해서 보고가 예정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뭐 구체적인 입법 사례 내지는 그러니까 정부 입법이냐 혹은 국회 입법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제재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제재 강화 방안이라던가 혹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엄중 처벌을 한다.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어떤 식으로 부과할 것이냐라는 조금은 구체화되었지만 아직은 법안까지 간 단계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안까지 가지 않았으므로 뭐 정부 입법이다 이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설익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특정한 기업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논한 바는 따로 없고 그래서 뭐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제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오간 그런 대책 회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먼저 하고 듣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유시스 김용록입니다. 네. 지금 부처들이 예산 편성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서 그에 따라 부처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 편성 지침은 올해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지침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거나 공식적인 지침이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어떤 이재명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 기조가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재부 안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산이 혹시 낭비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불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혹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가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낭비성 예산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엠바고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비보도 전제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예산 관련된 다른 또 좀 경청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관련돼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듣는 행사 같은 것들도 좀 마련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서 결국은 이 예산이라는 걸 좀 더 낭비를 줄여가는 건전 재정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 한겨레 시향천입니다. 임명식 국민 임명식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랑 이준석 대표랑 천하람 원내대표랑 이명박 전 대통령 불참 통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혹시 또 불참 통보한 인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거의 내내 회의를 하느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요. 확인한 이후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